자, 오늘 쿠키를 꼭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박창달의 이재명 선대위 합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홍준표 공동선대위원장 하던 박창달 전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사를 보면 홍준표가 뭐 이재명하고 손을 잡았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기사를 쓰는데요. 이재명 캠프에 넘어오는데 홍준표가 가라 그래서 왔을 리는 없고, 또 간다 그래 그런 혹시라도 그랬다고 하더라도 홍준표가 나중에 민주당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라고 할 거는 아니에요. 저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쪽 지역 사람이 넘어왔으며 이 사람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박창달이라는 사람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어차피 이분이 지금 경북 지역에 있고 그쪽에서 조직 관련해가지고 조직에 다닌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민주당에 별로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특히나 TK 쪽은 그렇죠. 캠프에 있었으니까 그 현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무소속 캠프에 있었는데 경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이쪽 다 옵니다. 다 오면 또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걸 받아주지 하는데 그쵸.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박창달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94년도부터 알던 분이에요. 알아요? 네. 이분도요? 네. 어떻게 알아? 제가 이제 91년 당시에 한참 월계수의 소속으로 월계수에는 또 뭐야? 그 당시 이제 시작되던 지방자치 선거에 나가라라고 하는 출마 제안을 받을 때요. 아, 작가님이 나간다고? 그 당시 이제 지방자치위원 선거 1기가 준비되고 있을 때인데, 근데 박철원 의원이 월계수회라는 조직을 설립을 했어요. 포레스트송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지역에 와갖고 이제 제가 그때 JC 소속이었으니까 JC 청년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앞으로는 지방분권의 시대다. 이번에 시의원이 됐든 군의원이 됐든 지역에서 나갈 수 있는 데는 무조건 나가라. 그래서 니들이 그 의원을 해갖고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앞으로 니들이 성장해갖고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나중에 도지사도 되고 그래서 중앙 권력으로 연결이 된다. 이제 지방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꼬셨어요. 우리를 꼬셨어요. 네. 우리라는 건 누구죠? 그 당시에 이제 월계수회를 전체를 다 꼬셨다. 발을 들일까 말까 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꼬셨어요. 네. 그런 걸 할 때 이 양반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박.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러한 정치 조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양반이에요. 이런 분도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분이 공천을 잘 못 받아. 특히 이분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전체에 인맥 관리라든지 뭐 동문 관리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합니다. 근데 공천만 하면 밀리는데 그 밀리는 대상이 주로 누구였냐? 유승민이었다는 거죠. 에헤이, 네. 그래서 이분은 유승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악감정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게 적의 적은 우리 편. 그렇죠. 그건 이분은 맞아. 친박이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그러면서 친이에요, 친이. 예. 보면. 그러면서 이제 친박이 아니니까 당연히 친이 그룹에 갔겠지만 또 친이에 그렇게 충성할 사람도 아닙니다. 네. 이 양반은 아까 말한 지방 분권 권력에 대한 일종의 굉장히 큰 꿈이 있으셨던 분이고 이분은 지역구 의원보다는 시장이나 뭐 있던 도지사 같은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이 많은 양반. 내가 이걸 왜 알고 있냐고. 다 만났네, 다 만났어. 아니 고은님이 우리 신랑이 대구 상구 출신인데 잘 알던데. 여기도 아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정치인들보다 이런 동문회라든지
뭐 지역 동호회 이런 데 가면 박창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이분이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양산, 너무 얘기하면 안 돼. 그쪽 그 조직들을 아는데 다 아울러서 연락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중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표를 이걸 뭐 어떻게 모아주는 그렇지.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실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 민주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그렇지. 조직 그렇죠. 동원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우리 후보는 그 안동 출신이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 지역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끌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간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박창달 씨가 진짜 열심히만 해준다고 치면 다 오겠는데. 민주당 간판이라도 이재명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분은 어떻게 또 이재명 캠프 쪽으로 왔을까요? 생각이 있으니까. 아. 이게 이분은 뭐 칭찬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박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 토온 겁니다. 지역에 있는 토온은 누가 당이 바뀌든 뭐 누가 그렇지. 국회의원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요. 자기들의 영향력과 그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영원함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박창달 씨가 조직표로서 활약을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우리 표가 50%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온다는 제의가 있었어도 절대 안 받죠. 받아야 민주당의 돼요. 그림상으로. 받아야 돼.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안 받았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온갖 이유를 붙여가지고 떨어냈겠지만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사람은 이 표를 팔기 위해서 윤석열한테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쪽에서 실이득보다 이 사람을 놓치게 되면 윤석열을 보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냥 이분이 저쪽에 있었으면 저쪽을 찍었을 사람들이 혹시나 몰라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두 표의 효과입니다. 저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영입하는 게 아마 뭐 맞아요. 앞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뭐 선거를 이겨야 되지만 저쪽 사람을 한다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양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근데 사실 표 거간꾼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됩니다. 정치판에는 사실 솔직히 정치판에는 지금 정당 달고 있는 의원들마저도 투철하게 그 정당 자체에 어떤 충성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공천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의원 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는 박창달 씨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해줄 수 있는 게 크다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인가요? 제가 창원 출장 갔다 오면서 부울경까지 다 훑고 올라왔는데 지역 민심이 네.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는 커요. 앞으로 이제 뭐 그렇죠. 이 부산권 그동안 소화됐던 경남권이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대북 정책을 통해서 뭔가 수혜를 받을 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거를 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중간 고리가 필요했어. 그러면 거길 찾아가서 유세를 열심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거기에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큽니다. 그리고 정당은 정권을 잡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정당의 그럼.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정당하지 않으면 이 정권 내줘도 좋아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당원이 있다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이 있거나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유, 그럼요. 일단 정권을 잡지 못하면 끝입니다. 예. 그리고 경북 경남 도민은 뭐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고 하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인사를 뽑았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다 검증된 사람만 모아보면 사실 소수예요. 너
죽었다 깨어나도 너 뭐 일제 앞잡이가 너 고문해도 나는 그래도 독립군이요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게 소수였단 말이에요. 대다수는 너무 아픈데 나 부를까? 한 사람 불고 나 그냥 조금 살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 나가면은 우리 정권 연장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분이 오면 뭐 친일 청산 안 되고 이명박 뭐가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랑 상관이 아예 없는 일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분이 이재명 후보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이명박을 빼내겠어.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박찬달이 이명박 사면을 조건으로 걸거나 한일 해저 터널을 조건으로 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은 이분은 없어요. 걸면 그걸 걸겠지. 나 대구시장이나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역의 균형 발전 내지는 정말 그 그쪽 정도야? 지역의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 가지고 이분 자체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자체가 그 지역에 유지야 돈이 있어? 있지. 영향력이 있지. 어. 그리고 이런 분들 조직하는 발이 넓고 이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그 지역 개발에 있어서 자기가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냐고. 그거는 전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쪽 지역 뭐 있겠죠. 자체에. 뭐 잘은 말 그대로 모르겠는데. 예산 폭탄을 떨어뜨려 준다고 하면 호남에서도 저기를 뽑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설득할 수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조직하시는 분들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 우리 지역이 제대로 된 발전을 합니다. 그걸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번에 표 한번 몰아줍시다. 그렇지. 최소한 몇 프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선거 공학의 일부인 거거든요. 그래,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왕수박이었던 김한길이가 대표도 했었던. 그럼. 그러니까 그리고 그 특히 이 경상도 지역은 저쪽 국민의힘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캠프에 가도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 나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 들어가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난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전에는 국민의힘이었어. 근데 이게 바람을 타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좀 넘어오고 사람들이 이제 좀 깨어나고 해서 무소속 후보나 이런 사람들도 찍어줄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직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하루 종일 전화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전화해가지고 아 내가 이 캠프에 있는데 아 그래 이러면서 막 이번에 여기 찍어야 된다. 왜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하루 종일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중에 이제 몇 명은 또 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있지. 말을 하다가 전화하다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이 조직 하시는 분들 야, 아니 그 영화 정직한 후보 보면은 그 딱 그 라미란이 정말 선거의 신 데려오거든 귀재. 딱 그분이 전화 쫙 돌리면 그래 이번에 어디 찍어야 되는 우리 정치네는. 그렇지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박창달 씨고요. 이 사람 조직한다는 거는 전화번호가 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양산에 30년째 민주당을 그 선거운동을 양산을 하게 왜 됐어요. 자주 가요? 그 형님이 계셔. 내가 친한 형님이. 그 형님도 친하다는 걸 아세요? 본인이 송 작가님하고 친하다는 걸? 아 그럼 지금도 그 매일같이 우리 방송을 보면서 지금 또 내 얘기 한다고 그러고 댓글 달 사람이야. 근데 그래요? 아 진짜. 그 양반 같은 경우에 이제 호남 출신인데 거기 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쪽 사투리를 쓰면서 30년간 민주당 운동을 해. 그러면서 질 줄 알면서 계속 하는 거야. 지금 8연패째거든. 대단하시다. 그쪽 지역에서. 근데 그건 좀 봉화마을도 가깝고 지금 앞으로 문 대통령 사저가 들어올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들이 안 좋지. 지역 여건들이 안 좋아. 좋아야 될 위치 안에서. 근데 이거를 뒤바꿔 넣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뭘 해줄 건데 이런 거지. 만약 그렇지, 그 그렇지. 양반이 나서갖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 한번 밀어주십시오. 해서 그럼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대구에 뭐 해줄 건데? 여기 양산에 뭐 해줄 수 있는데 기장에 뭐 해줄 수 있는데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믿고 표를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경험치라든지 조직력이 안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악수 인사하고 이번에 찍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까보면 예상했던 표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30년 동안 8번을 져가면서 하니까 조금씩 나아져가고 맞아요.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박창달 같은 사람이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진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막 그 전화 하나 들어오면 나는 와 진짜 못하겠던데. 캠프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그분도 사실 다른 캠프에 그러니까 저쪽 캠프에 공천에 떨어지신 분 내 캠프에 있다가 그 영입돼서. 아니, 무소속 후보로 온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전화를 해요. 근데 계속 설득합니다. 아, 이번에 이거 해야 되고 이 후보 뽑으면 이게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누가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왜 이 캠프에 왔을까부터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화 받은 사람은 그러면 왜 이 사람 뽑아야 되는지 싶어 해가지고 계속 이제 사실은 왜 내 친구가 어떤 뭘 한다고 하면 그 관심이 가잖아요. 내 아는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한번 돌려주면 아예 생각이 없다가도 그래. 아 이거 이 국장이 그 송작가 캠프인가 그거 갔다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 뭔지 한번 들어볼까? 그렇게 이렇게 되는 되면 이 거지. 사람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사실은 표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표가 많이 나오면 박창달 덕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겠네.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정부에 협력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이런 거에 대한 원대한 대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진심을 다해서 선거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전제가 있겠죠. 근데 말한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열심히 할 수 표 나오는 거 어. 숫자를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게 된다고 치면 그 당연히 이분은 자기 브랜드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지역의 토호들은 자기 브랜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표 많이 못 모았다 그러면 야 박창대리 이제 끝났어. 그렇지. 그렇게 되는 야 거지. 끝났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나는 이분의 합류 또는 이러한 방식의 그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끝까지 이러한 해봐야지. 방식의 어떤 선거전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이 양반과 같이 손잡고 그쪽 지역을 돌면서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재명 이쪽 고향 출신이고 그쵸.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신방시켜드리지 않고 좋은 정치 펼치고 좋은 환경 만들겠습니다 약속하면 훨씬 더 먹힌다는 얘기야 현지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정치적 야합이니 뭐 이런 식으로 빗대서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하긴 뭐 저도 약간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한때 제 별명이 이제 귀순 작가 아니었습니까? 네, 저쪽 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인데 그만. 저는 돌아갈 다리를 끌은 사람으로서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배척하지 말고 받아줘 갖고 우리 사람으로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거 중요하죠. 네. 그거 중요합니다. 아니 부산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당이었어요. 김영삼 때는 다 야당이었어. 맞아. 근데 3당 합당부터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어. 언제부터 부산이 여도였어? 야도였어요. 대놓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야도였지 그러니까. 부산만 하니. 그러지 마요. 대구는 한반도의 모스크바였어요. 되돌려 놓읍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를 계기를 통해 갖고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전통의 옛 모습들을 되찾아 드립시다 그분들한테. 네, 아무튼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민감한 얘기인데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얘기해도 저희들의 진심과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이겨야죠. 이번에 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철컹철컹이야. 네. 지금 다 철컹철컹이야. 아니야 지혜야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길 수 있어. 넌 안 걸렸잖아 아직. 네. 아직. 이미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3주 동안 경찰 조사받으러 나갑니다. 네. 네, 각오를 다져보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있는 먹방 기대해 주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